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습도가 80이더라고요. 시원하게 욕 한번 발사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 6월 20일, 6월 하순에 접어들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모두 뽀송뽀송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6월 19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휴장인 관계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주신 궁금한 점 5개 정도의 질문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저의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돈다방 미쓰리를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다른 경제방송과 많이 다릅니다. 다른 경제방송은요, 일단 유튜브니까 차트를 띄워놓죠. 그리고 어떤 엑셀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회사, 어떤 업종의 어떤 기본적 분석 같은 거 막 멋있게 보여줍니다. 막 어려운 영어 써가고 막 뭔가 있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에게 그러한 방송은 마치 윤석열의 과학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이 어쩌면 약간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 난해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것의 원리를 알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시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는 잡다한 스킬이, 사소한 스킬이 이렇게 잘 자란 스킬이 없어요. 근데 저는 주식의 원리를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주식 고수가 원리를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고수에게 스카이 대학 중에 경영학과 교수가 6천만 원을 들고 가서 수업료로 6천만 원 낼 테니까 나에게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했다고 했죠. 근데 그 녀석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친놈이라고 했죠. 야, 6천만 원이 작은 돈이냐? 라고 했더니 그 고수와, 야,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얼마나, 나 대학 교수야, 이런 사람들이 하물며 경영학과 교수니 얼마나 개건방지게 아는 척 하겠느냐, 얼마나 꼴값 떨겠느냐.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그 일명 선생이라고 하는 주식 고수에게 고분고분 배우겠느냐. 얼마나 정말 빡치게 하겠느냐. 내가 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내 매매에 피해를 주냐. 그리고 그까진 6천만 원 하루에도 벌 수 있는 돈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경제 주식에 관련된 그런 것과는 돈다방 미쓰리는 완전 다른 세상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내용들을 잠시 뇌 밖으로 내놓고, 그리고 약간 그 공간을,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이야기가 좀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길들여졌던 방법으로 주식 공부와 경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라면 돈다방 미쓰리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왜 제가 이런 썰을 푸냐 하면 오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제가 그런 내용이 많냐고 설명을 드리면, 오늘 제가 이제 그 소개해 드릴 5가지 질문들을 보면, 그리고 그 이외에 제가 만나는 수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 혹은 더 나아가서 기관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왜 자꾸 이렇게 나무만 볼까? 왜 숲을 못 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숲을 못 보실까요? 주식 공부를 나 10년 했어, 20년 했어 하는데 왜 숲을 못 보실까요? 저는 주식 고수 2분을 모셨는데요. 한 명은 원리를 가르쳐줬고, 그리고 두 번째 그 고수님은, 스승님은 저에게 어떤 공부하는 방법 같은 거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식은 공부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평생 해도 못 본다. 그러니까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잘못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부분에 깊숙하게 알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그 투자가 필요하죠. 어떤 분께서
제가 얼마 전에 저는 그냥 주식으로 한평생 그냥 벌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럽다라고 하셨잖아요. 저요? 다음 생에 태어나면 주식의 주자도 모를 예정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시는 가고 싶은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앉아서 저는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되게 쉽게 들리시겠지만 순간순간 매매하는 그 시간들이요. 저에게는 피를 달구는 시간입니다. 어떤 그런 긴장감, 그런 예민함, 그리고 항상 미래를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스트레스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자, 여하튼 그래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이야기가 한 번에 들어서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올려주신 분이나 나도 저런 거 궁금했는데 나도 한번 오늘 답을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포기하시고요. 예, 그냥 한번 손톱만 한번 담가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만 고립되고 있는 현실,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저의 답변은 없습니다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건 제가 몇 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돈다방 미쓰리 유튜브 첫 번째 화면에 조회수 지금 현재 2416회를 기록하고 있는 2022년 1월 25일 돈다방 미쓰리 방송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왜 가장 돋보이는 곳에 지금 딱 놓고 유지하고 있냐면 이 썸네일이 외인이 증시에서 발을 빼는 또 다른 이유거든요.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윤석열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3월이었나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미 1월 25일 날 윤석열 때문에 2022년 주식시장이 빠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코스피 전망을 3,000 못 갈 것이요 2,250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뭐라고 합니까? 작년 10월 달 김진태 사태 그리고 올 연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2023년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건 모두 윤석열 때문이야. 그러니까 주식 싹 팔아야 돼. 2,000포인트 깨질 거야. 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그럴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드렸잖아요. 왜?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이미 올해 주식시장은 대통령이 윤석열이든 김건희든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길을 갈 겁니다.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만 고립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즉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따위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피 2,000을 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농담 삼아 제가 그동안 몸담고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저의 피땀과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정말 탄탄하게 만들어진 2,000포인트인데 그 2,000포인트를 윤석열 따위가 깬다? 웃기는 소리거든요. 자, 첫 번째 질문 끝났습니다. 그럼 뭐야?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빼놓으셔야 된다고요. 자, 두 번째. 경기 침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글쎄요. 경기 침체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실물 경제와 주식시장은 따로 봐야 됩니다. 제가 어제 새날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경기 침체로 여러분,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이 빠지잖아요. 그거 굉장히 행복한 하락입니다. 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요, 그거는 완만한 하락입니다. 즉, 언제든지 내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줘요. 물론 그 탈출이 수익으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보지만 엉망진창된 상태에서 반대 매매 나가거나 뭐 완전히 그냥 개박살나는 그런 매도가 아니라 이렇게 완만하게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맞니, 경기 둔화 맞니 이러면서 점점 하락하는 가운데 아유, 나 주식 못 해먹겠다 하고 그나마 좀 덜 손실 보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을 줍니다. 그런 하락 속에서
그냥 그래? 그러면 뭐 물타기도 한번 해보고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완만하게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하락하는 그 주식시장에서 올라가겠지. 그리고 물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단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아. 그럼 그냥 팔자 뭐. 그래봤자 손해보는 게 마이너스 10% 2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경기 침체라는 제목으로 주식시장이 빠지면 행복한 거라니까요. 문제가 뭡니까? 자, 2008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뭐 9.11 테러라든가 이런 거는요. 한 방에 훅 빠지고 다시 확 반등하고 뭔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깊은 스릴과 깊은 고통과 아주 깊은 행복을 다 느끼게 해주는데 경기 침체는 그게 안 된다고요. 경기 침체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데 진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2008년도 같은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 어떤 자연적인 경기도나 경기 침체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가 훅 하고 들어와서 시장을 막 흔들어 놓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그래서 나는 손 쓸 틈도 없이 마이너스 뭐 한 40%, 60%, 70% 가게 만드는. 그런데 앞으로 회복될 게 겁나 멀어. 이거는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요, 오히려 후자입니다. 왜? 지금 유동성을 인간이 컨트롤을 못해요. 제가 어제 새날에서 뭐 살짝 물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새날에서 주식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어제 뭐 라면 종목이 뭐 많이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라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는데 그게 그만큼 이 주식 매매라는 게 굉장히 섬세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급락했네, 급등했네 이런 걸로 뭔가 이렇게 선동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자, 경기 침체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실물 경제는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각자 도생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은 오히려 경기 침체로 하락한다라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경기 침체로 하락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가운데, 오늘 뉴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백화점에 뭐 500만 원 이상 소비하는 고객이 오히려 훨씬 늘었다. 즉, 지금 부의 양극화가 더 극단적인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실물 경제는 박살이 나도요. 주식시장은요. 여윳돈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는 빚을 얻어서 투자했어. 뭐 나는 생활비까지 다 때려 넣었어. 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발도 디뎌놓지 못할 정도로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돈 다 빼가지고 생활비 내고 이제 이자 내고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여윳돈으로 매매해. 나는 직장도 있고 그다음에 남은 여윳돈으로 매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정한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니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연말에 올해 주식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모든 전문가가 1월 효과가 없다 뭐 어쩌다 막 그러지만 저는 주식시장 올해 굉장히 재미있는 증시가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셨겠지만 그래서 올해 미쓰리가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소비자 물가 지표, 뭐 그 이외에 참조할 것이 있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이분 욕심쟁이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 툭 던져놓고 모든 거를 다 얻고 싶어하는 욕심쟁이신데 그러긴 좀 애매하고 힘든 거죠. 예, 제가 그랬죠. 오늘 방송은 그저 이분에게는 어쩌면 머리카락 하나 담그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저는 그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주식시장은 제가 그랬죠? 국제 유가 시장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국제 유가 시장은요. 제가 왜 국제 유가를 기가 막히게 맞추냐면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지만 저는 국제 유가 가격의 어떤 그 수급과 공급의 이슈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딱딱딱딱 접목시키면은 국제 유가는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즘엔 제가 안 하는데 예전에 제가 ELW를 그렇게 미친 듯이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ELW가 뭡니까? 뭐 선물, 옵션,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자, 오늘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니까 내가 풋을 사면 대박 나겠지. 근데요,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어떤 정도까지는 그게 딱딱딱딱 맞아요. 내가 풋을 샀는데 갑자기 주식시장이 어제까지 올랐다가 오늘 훅 빠져. 그러면 저의 풋이 돈을 벌어서 제가 그때 500만 원 투자해가지고 한 20분 만에 한 25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까먹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느 순간에 딱딱 맞아떨어져가지고 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큰 수익까지는 아니어도 그만큼 레버러지 그 투자가요.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의 실업상 청구 건수라든가 CPI 이외에 참조할 것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을 때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주식시장을 너무 쓸데없이 어렵게 공부하실 필요 없이 우리 한 단계씩 가자. 그러면 그냥 탁상 달력 하나 보면서 언제 무슨 경제지표가 얼마가 나오고 예상치가 얼마고 그걸 다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고 외울 필요도 없다. 대신에 우리가 주식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재미지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즐거워야 돼요. 내가 배우는 무언가가, 내가 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일단 가장 쉬운 거 먼저 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조지표 백날 해봐야 주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보조지표 안 본다니까요? 보조지표 그때를 왜 봅니까? 왜? 보조지표 맞춰서, 이평선 같은 거 맞춰서 세팅해놔 봤자, 그거 역이용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그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식을 쉽게 접근하자. 그래서 탁상 달력을 보고 첫 번째 주는 고용지표가 나오고 두 번째 주는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제조업 지표 관련된 PMI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월 중반쯤부터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나오고 마지막 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나오고 CPI가 나오는 그 기간에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조차도 지금 주식 잘 모르고 경제 잘 모르시는 분들 미쓰리 존나 어려워 이렇게 하실 텐데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이것부터 하시면 돼요. 매월 첫 번째 주에는 고용지표만 발표된다. 이것만 하나 외우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머릿속에 각인되면 그럼 두 번째 주에 뭐가 중요하지? 그러면 PMI 지표가 첫 번째 주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거 말고 대략 한 중반 초쯤에는 소비자 물가 지표,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나왔으니까 생산자 물가 지표가 나오고 그리고 그쯤 됐을 때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더라. 이렇게 하나씩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보신 방법이 뭐예요? 어떤 수학의 원리, 전 수학을 솔직히 말해서 못했습니다. 수학을 내려놨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무언가를 내가 한 달을 깊숙이 파려면 제가 국어를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저는 국어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진짜 저는 국어 선생님한테 읽는 법부터 배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뭐든지 하나를 완벽하게 익히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예요. 왜 제가 아까 초반에 자꾸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를 본다고 생각했냐면 딱 한 가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주식을 알고 싶다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다 섭렵하려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요. 첫 페이지도 넘기지 못하고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 실업상 청구 건수 CPI 이후에 참조할 것이라는 질문보다는 미쓰리가 이야기한 이유가 저런 의도였구나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증권사 보고서 못 믿겠다. 미쓰리의 개인적인 의견? 아마 요 분은 돈다방 미쓰리를 최근에 들으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영업사원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 물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증권사에서 영업사원은 물론 브로커도 있지만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애널리스트인데, 제가 만약에 애널리스트인데, 보고서를, 여러분, 대한민국 증시 망한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쪽박 날 것 같아. 이렇게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증권사에다가 돈을 맡기시겠습니까? 못 맡기시겠죠?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좋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요, 매도 보고서가 확실하게 나오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공매도라는 시스템이 완전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걔네들은요,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살균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조작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주 솔직하게 이 기업은 있지 좀 아닌 것 같아. 이 주식시장은 앞으로 다가온 주식시장은 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서 그래? 그럼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거겠죠. 물론 그런 뉴욕 시장에서도 뭐 그 조작과 그런 게 판칩니다. 왜냐하면 뉴욕 증시는 여러분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공매도 시스템이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애널들이 우리 회사가 제시하는 앞으로 코스피 예상 밴드 2023년 2000포인트 깨질 것 같아 이러는 순간 쌍욕 먹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애널리스트들이 저는 믿지 못합니다. 저는 뭐예요? 증권 전문가 없다. 애널들 못한다. 저는 이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쓰리의 개인적인 의견, 증권사 보고서 못 믿겠다. 전 믿겠습니까? 제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건 아니죠? 예. 저의 동의를 구하는 거죠. 미쓰리 나 못 믿을 것 같아. 맞지 이러시는 거죠? 예. 저는 증권사 보고서는요, 그냥 화장실 가서도 쓰지 못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이 투자를 할 타이밍이냐. 요 분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답변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숲을 보십시오. 어떤 투자도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채권 투자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확 무너지면 그 순간은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터지면 뭐 어떤 부분이 확 튀어서 올라간다? 그러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거는요, 그 다음 단계. 일단은 어떤 문제가 빵 터진다 그랬을 때는 전반적으로 훅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이제 하나씩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씩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투자가 하면 되는 건데, 물론 채권은 안전 투자입니다. 예, 안전 자산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100% 안전 자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꼭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그게 올라갈 거라는 확신도 100%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랬죠. 오늘 방송이 굉장히 난해한 방송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나무만 보고 계신 거예요. 큰 시황을 못 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어떤 그 여러분 인생과 좀 주식시장과 좀 비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제가 생각하고 있다가 조만간 정말 이 주식시장이란 무엇인지 이 어떤 주식시장과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과 같이 이렇게 조합해서 제가 그림을 좀 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는 거 압니다. 예. 근데 여러분도 아마 마음에 각오는 하셨을 거예요. 뭐 20분 방송 들어서 뭐 알겠습니까? 그냥 오늘은 내가 주식의 원리를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정도의 어떤 깨달음만 아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미스터리 스타일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늦어진 관계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6월 21일 수요일 더욱더 좋은 방송으로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